여름철 위험기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태풍이죠. 중요도가 큰 만큼 기상청 사람들에서도 2주 연속으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오늘 기상청 사람들 기상용어 편에서는 바로 이 태풍의 이동 속도와 제트 기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멋진 이슈 특보가 태풍센터 이야기합니다. 지금 GDAPS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GDAPS란 글로벌 데이터 어시뮬레이션 앤 프레딕션 시스템의 약자로 전 지구의 모든 날씨 상황을 종합해서 예측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북극성 아래에서 곰이 콜라를 마시고 있는 저 북극부터 이제 인간과 펭귄들이 서로 하이파이브하는 저 남극까지 전 지구 모두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수치 모델 결과를 보셔도 GDAPS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치 모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모델 결과에서 이렇게 GDAPS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결과가 전구를 모두 다 예상한 결과에서 뽑아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대사로 돌아가 볼까요? 상층 제트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태풍이 자기 스스로의 회전 성분이나 주변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끌려가기보다는 대기 상층을 향해서 강하게 서에서 동으로 불고 있는 제트 기류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층 제트는 지구 둘레를 따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부는 약 초속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층 제트가 부는 고도는 지면에서부터 대충 10km 전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상층 제트가 위치한 위도나 지역에 따라서 이 고도는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단 이 상층 제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풍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상층 제트를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 시간 이득을 얻는 데 반해서 반대로 이 상층 제트를 거슬러 가는 비행기의 경우 굉장히 좀 많은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층 제트의 발견은 비행기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향해 가던 전폭기들이 이상하게 일본 부근에만 가면 비행기가 느려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폭격 후에 다시 되돌아올 땐 굉장히 빨리 가는 것들을 관측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 그리고 군 당국은 대기 상층에 이렇게 빠른 상층 제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대기 상층에 부는 굉장히 강한 바람을 상층 제트 또는 제트 스트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상황을 통해서 상층 제트가 어떻게 태풍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일기도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태풍 찬투가 북상했을 때의 일기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찬투가 우리나라 남쪽에서 굉장히 천천히 북상을 해오고 있다가 우리나라 부근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빨라져서 서에서 동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던 태풍이 갑자기 빨라져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상층 제트가 이 태풍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일기도는 상층 제트가 부는 고도 10km 부근을 대표하는 2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지금 이 일기도를 보시면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강한 제트가 부는 위치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찬투가 북상해 오는 경로상에는 어떤 강한 제트가 위치하거나 뚜렷한 바람이 있지 않던 반면에 우리나라 부근에는 굉장히 강한 제트가 서에서 동으로 불어나가는 모습들이 잘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 남쪽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해 올 때는 천천히 자기의 힘만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던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하고 난 뒤에는 이 강하고 빠른 상층 제트와 만나면서 빠르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대사로 돌아가서 보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연직 시어 확인 결과 50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직 시어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태풍 발생 조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연직 시어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왜 연직 시어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이 그림은 잘 발달된 태풍을 연직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린 태풍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잘 발달된 태풍 같은 경우는 바닥면부터 꼭대기까지, 즉 바닥에 위치한 해수면 또는 지면부터 대기 상단까지의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태풍의 구조와 연직시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좀 전에 드라마에서 이렇게 연직시어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연직시어와 태풍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연직시어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직시어란 대기 상층과 대기 하층 사이의 바람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하층 같은 경우는 지면과의 마찰 또는 해수면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대기 상층보다는 그 풍속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기에서 약간의 연직시어는 모두 다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연직시어가 강하다는 것은 상층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상대적으로 하층의 흐름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직시어가 강한 상황일 때 태풍의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발달된 태풍 같은 경우는 아래서부터 위까지가 흐름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직시어가 크게 되면 하층보다는 상층을 더 강하게 밀게 되고 그 결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흐름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서 이 아래서부터 위로 상승하는 그런 바람들이 충분히 위까지 상승하는 대신에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태풍은 위까지 충분히 발달하는 대신에 점점점 그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연직시어가 강하게 되면 태풍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에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 그림은 아까 봤던 작년에 올라온 태풍 찬투의 때 연직시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태풍이 출발해 온 지역들은 연직시어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녹색 계열의 굉장히 보기 좋은 색깔로 나타내는 반면에 이제 태풍이 점점 북상해서 다가가고 있는 지역은 빨간색으로, 즉 연직시어가 25를 넘은 굉장히 연직시어가 큰 지역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 찬투 같은 경우도 북상해서 우리나라 부근을 접근해 오에 따라서 연직시어가 작아서 태풍이 발달하거나 유지되기 좋은 조건을 떠나 점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런 곳으로 접근해 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 태풍 찬투가 북상해 오면서 이 강한 연직시어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약해지고 그 결과 태풍으로서의 지위, 나중에는 태풍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열대성 저압부로 약화돼서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대사로 돌아가 볼까요? 태풍센터에서 이 특보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연직시어 확인 결과 50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전에 이 일기도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연직시어가 25나 30만 돼도 저희는 빨간색으로 표기할 만큼 굉장히 태풍이 발달되기 악조건, 즉 태풍이 약화되기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극중에서는 연직시어가 5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이야기는 결국 극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태풍이 점점 발달하거나 그 강도를 유지하는 대신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DAPS가 무엇인지, 태풍과 제트기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직시어가 태풍의 소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는데요. 이토록 굉장히 짧은 대사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도 다음에 가을 날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